반갑습니다, 여러분. 야동 배우는 뭐야? 불 조금만 올릴까? 너무 어렵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좀 늦게 켰어요. 오늘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길게는 안 하고 오늘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 서울 한 바퀴 돈 것 같은데요. 오늘 합정 갔다가 동대문 갔다가 성신여대 입구 갔다가 효창공원 갔다가 다시 사무실로 왔으니까 서울을 완전 한 바퀴는 아니고 한 3분의 2바퀴 정도 돌았네요 오늘. 휴. 그 뭐야, 올해 영화 100편 보기 도전 중이거든요. 근데 요새 너무 이제 이거 팝업 준비하고 뭐하고 하느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화를 못 보고 있어서 조금 지금 뭐랄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빨리 메인 다 넣어놓고 이제 영화 보러 다니고 싶습니다. 지금 영화 100편 보기. 영화를 100편 보려면은 이제 한 달에 몇 편 봐야 되죠? 8, 9편 정도 보면 8편 보면 부족하고 9편 보면 초과죠. 그래서 한 8.5편 정도 보면은 딱 하는데, 근데 일단 지금 2월 24일이잖아요. 13편밖에 못 봤어요. 13편.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6.5편 본 거죠. 6.5편. 내일 밤에 볼 수 있으면 한 편 좀 보려고 하고, 그 다음 14편. 3월에 좀 부지런히 보면 좋지 않을까요? 3월에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좀 도전해 보겠습니다. 더비 추천 부탁드려요, 형님. 더비 추천이요. 이번에 키스랑 그 클락스 콜라보로 나오는 제품들이 귀엽던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스랑 클락스 콜라보 맞을 텐데 더비 많이 나오더라. 보시면 요런 것들 귀엽지 않나요? 요런 것도 귀엽고, 요런 것들 홀스빛 요런 것도 귀여운 것 같고, 요런 거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어쨌든 그 클락스 콜라보니까 이런 왈라비가 좀 떠오르는 이런 컬러웨이가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오면 한번 사보셔도 좋을 듯. 편할 것 같아 뭔가. 아니, 캐럴 크리스찬 포의 하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캐럴 크리스찬 포의 하입이에요 지금? 근데 캐럴 크리스찬 포에는 어느 시대에 언급돼도 하입이에요. 왜냐면은 본인이 주류를 거부하는데 비주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포지셔닝이 높은 걸로 이제 쳐지니까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왔고,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대에서도 하입이죠. 캐럴 크리스찬 포엘은 이름부터가 사기야. 어떻게 이름이 캐럴 크리스찬 포엘이야? CCP 개간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런 캐럴 크리스찬 포엘의 뭐 하이비라던가 센터 세인트 마틴의 졸업쇼라던가, 그러니까 조금 그 마이너하잖아요. 좀 더 그냥 메인에 있는 뭐 런웨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 파리 패션위크에서 하는 런웨이나 이런 게 아니고, 뭐 그건 샌마의 졸업쇼라던가 뭐 ACF 이런 데 졸업쇼 같은 것들을 챙겨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바이어거나 막 이러지 않으면 챙겨보지 않았는데, 요새는 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뭐 태그워크에 들어가도 샌마 졸업쇼가 나오고, 옛날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됐거든요. 그런 것들 정보가 좀 쉬워지다 보니까 아티전 브랜드들 아니면 팔로워가 굉장히 적은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좀 연구하고 궁리하고 하는 이 상업성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지점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보를 얻기가 더 쉬워졌으니까. 거기다 이제 그걸 좀 감기면 이제 그거에 대해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이러다가 뭐 입어도 보고 좋아지는 거죠. 근데 참 뭐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도 그런 좀 규모가 작은 브랜드를 찾아보고 뭐 여러분들 소개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하는 게 5년 10년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예전에 저희가 조금 봤었던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페르게테손부터 시작해서 뭐 바라감마 이런 것들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나서 막 좀 다 쳐봤어요. 근데 오랜만에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사라진 브랜드도 많고 새롭게 하는 브랜드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에서 온전히 그러니까 마이너하다라는 게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브랜드들이 있죠. 뭔가 디자인적으로나 그런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하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지점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페르고테스 이런 브랜드 그냥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사이트 그저 아카이브 세이밖에 안 남아있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좀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뭐 어쨌든 브랜드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도 가져가면서 이 브랜드 운영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영을 한다는 게 여러분 타협한다는 아니에요. 뭐 타협한다는 단어도 웃긴데, 운영을 한다는 게 뭐 갑자기 막 소재를 후진 것성 이런 게 아니다.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운영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많이 보다 보니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SS 진짜로 뭐 JV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한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지 않죠. 옷이 중요한데 옷도 잘 나왔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진짜 제 것만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팝업 때 1, 2차 다 나와요. 그리고 팝업 끝나고 아마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전부 다 발매.
어쨌든 팝업 때 다 어쨌든 오픈을 하고 팝업 끝난 그 다음 주에 이제 판매를 온라인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가방도 샘플이 있어요. 저게 아마 가방도 귀엽지. 귀엽죠. 이게 여러분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이 뭔가 바뀌었는데 이 뭔가를 맞추실 수는 아마 없을 건데 이 리버서블이에요. 리버서블인데 어쨌든 배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맸을 때 이 배색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색이 보이잖아. 잘 이렇게 흘끗 이렇게 보이잖아요. 원래는 이랬다는 거지. 원래 이렇게 매서 배색이 아예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한쪽을 팠습니다. 스마일처럼 한쪽을 굴린 거죠. 이렇게 이쪽만 바깥쪽으로 매는 쪽을. 그러면 배색이 아주 은은하게 보여버려. 그래서 가방 이름이 글랜스 토트백이에요. 약간 힐끗 보는 느낌인 거지. 배색, 안쪽 배색을. 여기서 만나는 끈 길이는 똑같은데 이쪽 끈이 더 긴 거죠. 바깥쪽 끈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안감이 슬쩍 이렇게 힐끗 보듯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나일론이 진짜 매도가 좋아요. 딱 봐도 그 비싼 나일론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요거를 또 어떻게 잘 구해가지고. 그리고 끈은 저는 이 끈이 좋아요. 이 끈 아시죠 여러분? 요 뚱뚱이 끈 둥근 거 안에 솜 같은 거 채워져 있는 거. 그러니까 막 가방이 헤비하지 않잖아요. 저 나일론 가방이 가볍잖아요. 어쨌든 소재감이 그러니까 나일론이란 소재 누군가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근데 저런 가방 할 때는 끈을 좀 저렇게 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 샘플 영상에서 나온 거 보면 네모 끈일 거예요. 여기가 그 납작한 끈 아시죠? 네모 끈인데 요거를 이제 끈도 다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귀엽죠? 헐. 한쪽만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보임. 안쪽으로 매면 바깥쪽으로 매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헐 귀여워. 아니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밑에 내려놓고 너무 귀여운데 좋은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만할게요. 재밌게 즐기자고 하면서 옷의 역사나 옷에 대한 공부스러운 거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즐기고 잘 입고 싶은데 결국엔 사실 깊어지려면 알면서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렵긴 해요. 이거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잘 즐기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선 처음 시작된 그거일까? 옷에 대한 기본 지식 뭐 역사, 옷에 대한 역사, 브랜드에 대한 역사, 혹은 아카이브의 연도.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내 그냥 눈의 높이를 거기에 맞추고 현행을 보면서 그 감독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옛날 거를 막 공부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중에는 뭔가 이거를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 보이니까 막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게 재밌지 않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 잘못된 걸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뭐 옷을 보다 궁금해져서 브랜드 스토리 같은 거 찾아보게 되는 이런 거죠 보통은. 줄줄줄줄 뭐 어떻고 막 뭐가 어떻고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옷을 잘하고 못하고 그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두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본 멋있는 뭐 스타일리스트들 진짜 뭐 이쪽에 최전선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옷의 역사에 대해 줄줄이 깨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재밌으니까 공부를 하고 봤으니까 자세히 알겠죠. 근데 막 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몇 년도 뭐가 어떻고 뭐 캐더 크리스찬 포일이 어떻고 뭐 아티잔이 어떻고 뭐 어떤 현대미술 작가 뭐 사조 영예 이렇게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 하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불특정 다수가 이걸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향만 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나는 이거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 같고 이거 보는 애들이 다 댓글에 이거 느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나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구 있을까? 아니 키코 코스타티노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이거 보여주면서 작가 야 너 얘가 얘한테 이제 영향 받고 이런 작품 레퍼런스에서 이때 런웨이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 알아 하면 키코가 what the fuck 이래요 진짜로. 물론 그 친구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겠죠. 모든 걸 그렇게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잘할 수도 없고 잘 알 수도 없어요. 관심 있는 거 그거에 잘하는 게 더 중요하죠. 정보가 많은 세상이니까.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뭐 그런 시기가 있다라기보다는 요즘에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가 이거 보는데 진짜 재미가 있어서 궁금하고 찾아봐서 그렇게 접근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는 거 같은데 나 모르는 거 같으니까 나 이거 봐야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보면서 그럴 시간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맞는 현행 디자이너 인터뷰 한 주도 더 있겠어요. 저라면. 이 대정보의 홍수의 시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 특히나 패션, 음악, 영화 이런 조금 비주류와 주류가 좀 항상 그러니까 싸우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파벌이 있는 분야잖아요. 영화 같은 것들도 뭐 시네필이라 불리는 작자들의 그런 약간 그런 것들, 뭐 패션도 똑같죠. 뭔가 조금 그런 영역이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났어. 그러니까 오히려 비주류인 사람들이 뭐랄까 자기들끼리 그 정보들 잘 모아놓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SNS 이런 매거진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뭐 유튜브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소스가 필요한데, 그 소스를 그런 비주류의 사람들이 잘 모아놨던 걸 가져와가지고 양지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 비주류에서 내가 이거를 즐기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양지에 가서 퍼지는 이 현상이 또 짜증나고, 근데 양지에 있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그냥 뭔가 정보성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만 뭔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나는 저쪽이 그렇게 재밌지 않아. 나는 이쪽이 더 재밌거든. 근데 이걸 보면서 뭔가 자괴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는 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그런 거 같아요. 그 위에 채팅에서 얘기했던 그거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꼈어요.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뭐 영화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패션 스타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사조에 대한 거나 그 당시 시대상 아이코닉한 그런 스타를 내가 한 명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 그걸 누가 물어봤을 때 줄줄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 아까 저 채팅에서 얘기한 거는. 근데 그러면 좋지. 근데 그러면 좋은데 그거는 그냥 내 취향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면 된다고. 여기서 이거 얘기하고 여기서 이거 얘기하고 여기서 이거 얘기한다고 이걸 내가 다 알 수는 없다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SNS가 패션, 미술, 영화 이쪽 영역에서 뭐 정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비비적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저 비교하게 되고 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막 그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정보를 취사 선택 잘 하면 돼요. 거의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그거에 대해 좀 더 연구를 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홍천만은 이제 그거죠. 패션 얘기를 안 하는 채널입니다. 홍천만. 제가 그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쫑쿠 헤이터인 거 아세요? 제가 아마 대한민국 가장 유명할 거예요. 두쫑쿠 헤이터 중에. 그 제가 거기에 단 댓글부터 시작해서 그 영상의 내용까지 전부 다 사실은 계산된 커팅이죠. 편집인데 그 앞뒤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두쫑쿠가 정확히 싫어진, 그러니까 그 시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시점은 뭐냐면, 어떤 시점이냐면, 그러니까 두쫑쿠가 한창 이렇게 유행할 때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두쫑쿠를 파는 카페들이 이제 품절 마케팅을 한다. 돈이 진짜 많이 남는데 얘네가 이 유행을 길게 끌고 가려고 품절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게 원가율이 되게 낮고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여론의 이제 그 대답, 그러니까 회신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두쫑쿠의 원가표를 해서 올린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밖에 안 남는다. 그런 여론몰이는 거짓이다. 이렇게 올린 거를 봤어요. 근데 그 원가표 올린 거가 물론 그 반박, 그런 여론에 대한 반박이었겠지만 그걸 보면서 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F&B도 똑같고 이제 패션도 똑같죠. 영화도 똑같고 음악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무형의 산업이잖아요. F&B도 어쨌든 디저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 무형의 가치를 지닌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열되고 하면서 그런 여론까지 나오면서 그런 원가표를 까는 게, 어쨌든 F&B도 점점 브랜딩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젠테몬스터에서 하는 그런 카페 같은 것들. 그러니까 F&B, 특히나 디저트는 점점 그 브랜딩의 영역으로 가는데, 그 브랜딩의 영역에서 어쨌든 뭐 대중화되고 너무 이렇게 유행하는 거 좋은데, 생산자, 이 브랜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줄 수 있는 정보의 한계점이 있고, 그걸 끊어내야 이 브랜딩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디저트 원가표를 올리고 뭐 많이 남고 얼마가 남고 두쫑쿠의 뭐 배수가 어떻고 이걸 보는 순간 정이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거 얼마 못 가겠구나.
F&B 그 중에서도 디저트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디저트는 그 영역 안에서 정보를 제한하면서 그 F&B 산업이라는 그 브랜드는 끌고 와야 되는데 원가표가 뜨고 배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면서 생각을 또 한 거는 와 이게 옷이라면 얼마나 끔찍할까. 어떤 사람이 브랜드에서 이렇게 파는데 원가표를 계산하고 있는 거야 막 누군가가. 그래서 사실 앞뒤에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인스타 릴스에 나온 그 두쫑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멘탈 좋으시네. 나였으면 릴스 댓글에 해명했겠다. 그 릴스 댓글에 제가 꼴값이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가 홍천만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그냥 그렇게 냅두기도 했죠. 이게 딱 요렇게까지가 그거겠구나. 그러니까 팝업을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혜택을 받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팝업에 오시는 분들이 무조건 채우세요. 11시부터 7시까지 하니까 주말에 8시간씩 이틀 하니까 아마 줄이 많아서 못 오시거나 이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팝업 때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